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출입을 하셨나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영선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3년 4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를 13회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청와대를 왜 방문했나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증인이 피청구인의 의상을 맡아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옛날부터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피청구인이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증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상실에서 찍힌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 것으로 하고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영선으로부터 전화기를 받아서 증인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기는 누구의 전화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상실은 고영태 명의로 임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의상실에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낸 적이 없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월 월세를 냈다면은 그것은 기억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의상실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의상실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급여가 약 1,500만 원은 필요로 할 것이었는데 그것도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의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증인은 거기서 옷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습니까? 그 의상실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 것이죠?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의상비를 받은 사실은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것은 진술하시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의상실 관련해서 증인은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 행사 2014년 9월 22일부터 25일입니다. 그 행사 일정을 기재한 북극성이랑 문건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옷을 맞춰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아는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네. 그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에게 청와대 관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가서 하라라고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당시 문영석은 대통령 관저 침실에 가서 침실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고 샤워 꼭지를 교체하고 또 2주 후에도 증인의 지시로 대통령 관저에서 전등을 교체하고 서랍장을 수리하는 등 인테리어 일을 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인테리어 비용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리나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지. 그럼 간단한 수리는 그 청와대에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증인이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사 문안 작성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2월 17일경 증인은 정호성과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보면 취임사 문구를 도와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이라고 말하자 증인은 문화체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너무 노골적으로 라고 하고 증인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 이라고 하고 그러자 피청구인이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풍 맞아요 라고 말하였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만 따서 그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나온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제가 다 주도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철학으로 다 정해진 걸 제가 뭐 그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센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골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체육을 염두에 두고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TV조선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를 보면 증인이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계획안을 계획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사업이 87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이 문체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6년에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건 모르죠. 제가 감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왜 못 막았어?